네, 오늘은 저희 대구 CBS가 위치한 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둔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네, 요새 뭐 대구에만 계시진 않고 또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오늘도 이렇게 방송 때문에 내려왔습니다만 어제도 내려왔다 올라갔고 거의 뭐 매일 대구 서울을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 바쁘시군요. 네, 그럼 와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와도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서 기자님하고는 뭐 자주 보는 사이라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 네, 정치부 기자라서 많이 만나고 소통을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좀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계속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좀 정리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6분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예비 그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2명의 후보로 압축되는 그런 지금 절차인데 2명을 압축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로 좀 그 가닥이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현역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좀 곤란하신 상황이 많으시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우리 12명 국회의원 중에 대구 국회의원 중에 5분이나 출마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그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컷오프 이전에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최소한 좀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한 분으로 이렇게 좀 압축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논의들을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성과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17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진숙 예비후보는 또 아직 당적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당색이 빠진 뭐 일반 사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시고 띠도 색깔을 바꾸셨더라고요. 하얀색으로. 또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하실 생각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일단 우리 이제 대구시장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크게 3가지 조건, 대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해, 깊은 이해와 또 대구에 대한 좀 말 그대로 진정한 그 애정, 네. 그리고 대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구를 좀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그런 분이 그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이 시장이 되기를 좀 많은 시민들은 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염두를 두고 말 그대로 어떤 것이 대구를 위하는 바람직한 길이냐, 후보로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뭐 보수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게 또 새로운 좋은 또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애정, 역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쉽게 말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누가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은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뭐 6분 경선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도 그 분들 중에서 충분히 그런 정도의 그 역량과 또 대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컷오프 되신 분들도 뭐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네. 또 대구와의 연구를 또 특히 조영 우리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최다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좀 뭐 선당 후사라든지 또 대구에 대한 대구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안정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칫하면 이런 보수 진영 분열이 또 여권 후보인 이제 김부겸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승리를 좀 헌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당의 재선 의원이시고 또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신데 이런 갈등을 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굉장히 원만하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좀 하나로 이렇게 일단
결정이 돼야 된다. 그 과정 자체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난백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경선 과정에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좀 감동을 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첫째 저는 중요한 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당에 대한 이 신뢰가 떨어진 것이 이번에 뭐 공천 파동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국민의 힘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정말 우리 대구의 많은 시민들 중도 또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분들이 좀 그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좀 변화와 좀 혁신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지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그래도 경쟁력 있게 승부를 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보수 후보가 하나로 압축돼서 좀 똘똘 뭉쳤을 때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뭐 이게 샤이 민주당이라 그러면 최근에는 뭐 샤이 우리 국민의힘이라 할 정도로 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지지한다를 말하기가 진짜 끌끄러운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지금 어느 지역이나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당 지지율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40% 중반대 5, 6% 이렇게 나오는데 각 구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러면 가장 우리 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을 때 70%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 가까이 빠졌는데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 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한 2, 3%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죠. 거의 뭐 한 25% 이상 정도가 지지정당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층이다. 부동층인데 그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일단 공천 문제라든지 또 네. 우리 당의 변화 이런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또 우리 당을 충분히 지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네. 모습을 빨리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층, 부동층의 표심이 사실 이번 선거를 굉장히 크게 좌우할 것 같은데요. 김부겸 후보는 대구를 바꿔야 된다, 대변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집권 여당의 후보인 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김부겸 후보님은 뭐 자본 동양인데다가 제가 또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는 또 장관으로 또 모셨던 분이기도 해서 뭐 네. 저도 아주 뭐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대구 대변혁을 내가 하겠다 이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인적인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었고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면서 대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특히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대구가 이게 고립돼 있을 때 그때도 총리를 하셨단 말이죠. 보면은 그때 대구에 대해서 특별한 역할을 하신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수성 국회의원 하시고 나서 낙마했을 때 계속 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 대구를 위해서 뭐 역할을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지금 이렇게 시장을 나섰으면은 뭐 그런 비판 제가 또 뭐 이런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직전까지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절대 대구시장 출마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하셨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구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출마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로서 출마하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게 저번에도 대권 후보 한 분 저희가 모셨다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대구가 국민의 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먼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광주 전남이 민주당을 버려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산다. 이런 말도 같이 해주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말씀에 그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다른 쪽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지지층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입 밖에 비판적인 말씀 안 하시면서 네. 우리 대구만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시는 것들 네. 또 이게 상당히 좀 편향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쓴 비판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3요소 중에 특히 애정이 좀 부족하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류현장의 마이콘 지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선거 얘기 말고요. 의원님 활동 얘기나 좀 정치적인 부분을 다른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의원님이 정개특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이 선거구 획정이 완료가 안 됐어요. 원래는 선거 180일 전까지 완료해야 되고 그게 지난해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4월 중순까지는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법정 시한을 넘겼고요. 이미 후보들이 확정돼서 뛰고 있는데 이게 뛰고 있는 현재 선거구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뛰는 그 후보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당초에는 지난주 10일 날까지 결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니 그게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뭐 17일 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이 많은 법들을 본인들의 의지대로 뭐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뭐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다 처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차례 지금 빨리 좀 선거 결정만이라도 먼저 해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좀 늦추고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선거 결정은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당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촉박한데요. 검토를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단계예요. 일단은 뭐 정개특위에서 개략적인 뭐 이런 의견들은 다 이게 소통을 했고요. 지금은 여야 간에 뭐 2+2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속히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법정 시한을 너무 많이 넘겨서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뭐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좀 일방적인 추진 그리고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 이런 부분들이 정치개혁에 지연을 불러왔다는 쓴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 국민의힘 보이콧 정치는 이 정개특위와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저쪽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 쪽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콧한 것들이 없고요. 특히 이제 정개특위 논의상 선거 객정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작년에 여야 이제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안에서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대선거구제를 저번 지방선거 때 시범 실시했는데 이 시범 실시한 것을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뭐 이런 정도가 가장 그 중요한 논의 요소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강주 전남이 지금 통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럼 통합 이 시에 도와 시에 굉장히 2배 정도 편차가 나는 네, 정수 차이. 광역의 정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실 그리고 이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저쪽에 장수 같은 경우에는 헌법 불일치 그 판결이 났거든요. 네, 거기에는 맞아요. 선거구를 재획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한에 못 미치는 그런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우리 대구 같으면 군이, 네. 저쪽 울릉 뭐 이런 쪽이 네, 있는 작은 경우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핵심인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문제 학대 같은 경우에도 저번 시범 실시 과정에서 거의 성과들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범 실시를 계속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늘리고 싶으면 늘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데 거의 의견을 모았는데 거의 네. 그 늘리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안 알고 늘리려고 있습니다.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 기자도 궁금하신 게 있죠? 네, 대구 시장 선거가 예상보다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초단체장 선거가 주목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의원님. 조만간 17, 18일에 북구청장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또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차기 북구청장은 좀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저 중앙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구시장 같은 공천 좀 이게 논란도 좀 지역 정서나 현재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판세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 당이 굉장히 지지가 높고
또 지역에서도 뭐 이게 지지가 높기 때문에 좀 과감한 혁신 공천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인들도 이렇게 좀 등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뭐 그런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선거는 또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지역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지금 뭐 괜히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런 추세고 다른 지역도 우리가 지금 앞서는 데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에 뭐 혁신 공천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신인을 이렇게 컷오버시키고 이게 올렸을 때 이 대구시장 공천처럼 여러 가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니 많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민주당에 이렇게 의부지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좀 흠이 있거나 뭐 이런 후보도 있었지만서도 가급적이면은 이탈이 없도록 그래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휴정 없이 또 대구시장 선거에도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후보들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이 컷오버 과정에서 의견을 좀 이렇게 제기를 했고 그래서 최소한 공천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뭐 뛰쳐나와 가지고 이게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를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생각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일부 뭐 네.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청장으로서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또 이쪽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쭉 나왔던 상위 위주로 그래서 경선을 네. 치르는 그런 좀 결정을 해오고 네, 있다는 그러니까 당내 말씀입니다. 갈등이 이제 분열되어서 이탈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그 칠곡 경북대병원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에 의원님도 좀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 지역의 청년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뭐 병원은 있지만 여기에 근무할 이제 젊은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긴데요. 이게 그런 방안을 좀 타개할 대안을 모색해 보셨을까요? 사실 의료 분야,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가 가장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또 종합병원들도 수도권 대학 병원들과 견줄 수 있는 그 병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대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대구 지역조차도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도 또 서울로 이제 그런 수술이라든지 진찰을 받으러 가고 하는 이런 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경제 칠곡병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좀 현대적인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몇 개 분야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료진들이 뭐 소위 말하는 명의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들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도 지정이 됐고 또 앞으로 지금 뭐 임상병리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자 또 가수익 같은 암치료기 뭐 이런 것들도 새롭게 도입하려는 네. 아주 이제 병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 의료 인력 보충을 위해 가지고 법이 또 통과돼서 올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전체 의료일 중에 이제 10% 정도는 지역에 배정하는 네.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면서 저는 우리 지역이 좀 특화된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저 다른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분하게 뭐 여러 정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정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그대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는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워낙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가 포괄적이어가지고 앞에서 많이는 못 여쭤보고 또 설명을 듣다가 끊겼습니다. 네, 어쨌든 의료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 좀 다양한 뭐 법적 또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시행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올해 시행이 되면은 전체 이제 의대 정원의 한 100분의 10% 정도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최소한의 보전 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 일단 그런 젊은 우수 의료 인력이 지방에도 근무하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이게 좀
모든 분야가 다 이게 전국 최고는 아니더라도 뭐 경북대 칠곡병원 같다면 경북대 칠곡병원에 가장 전공 내세울 수 있는 경쟁이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그 분야의 우수 인력들이 좀 이렇게 남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에 대한 뭐 수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에 있어서도 좀 차별화를 둬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좀 더 나은 근무 여건과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나마 우수 네. 젊은 인력들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의사분들이 돈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이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고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도권에 비해서 어쨌든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일부러 근무를 위해서 대구랑 연고랑 없이 오고 하려면 뭐 문화적인 거, 이런 생활적인 정주 여건이 굉장히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에 이제 재산 공개 내역 보니까 지금 좀 핫 이슈죠. 서울에 자가가 있는 뭐 국회의원 이렇게 후보들 사실 지역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당신들은 이제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과 울분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서울에 자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대구 현역 의원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같은 뭐 의원이시지만 뭐 대부분의 지금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서울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뭐 다른 또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뭐 오래전에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사던 아마 거주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녀들이 서울에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우신 부분이시죠. 근데 그래도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적어도 대구에 자가 하나 보유, 서울에도 자가 하나를 보유해야지 뭐 대구는 전세 살고 이제 서울에 자가가 있고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좀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자가 보유가 이제 그 서울 또 지역에 이렇게 뭐 각각 보유하는 것이 1가구 2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더 세거든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도 뭐 부모님들 뭐 이렇게 주택까지도 그렇게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더 깊이 하는 게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래서 대구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다. 서울 집을 내놓으시고 대구를 자가로 보유하신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선당우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주호영 의원 얘기 나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좀 퇴로를 열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6선이나 한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되시는데 컷오프라는 단어가 주호영 의원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퇴로를 열어주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부분이 저도 많이 아쉽죠. 지금은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으로 바뀌었죠. 단계는 건너갔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당이 계속 선거에서 연패한 것들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공천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가 집권하고 치렀던 저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이게 좀 오만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 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이런 낮은 지지율 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최대한 선거 구도를 경쟁력 있게 가져가느냐 그게 중심을 뒀어야 되는데 지역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괴리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끄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좀 거칠게 이렇게 과정을 지금 진행을 시키니까
지금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연장선상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12분 중에 5분이 출마를 하셨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서로 간 약간 좀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보이고 좀 사이가 좀 어색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5분 중에 한 분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설 확률이 높고 나머지 분들은 또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앞으로 좀 봉합될 수 있는 갈등이라 보시는지요? 당연히 봉합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민들의 또 신임을 회복을 해서 우리 당의 시장을 배출해도 정말 또 여러 가지 반성을 하면서 뭉치는 모습, 또 새롭게 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더 열심히 뛰는 모습, 치열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대구가 내줬을 때는 정말 뭐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처절하게 그런 시민들의 그 질책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 후보가 4월 말에 확정이 되면요, 한 분으로 같이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들도? 당연하죠. 뭐 네. 그때 돼서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달 정도를 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그리고 또 총선이 그리 오래 남진 않았어요. 이게 지나고 조금 안정되고 하면 또 그 다음 총선 국면이 될 텐데 의원님은 그 다음 총선을 준비하시는 거죠?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이쪽 우리 지역에 강북 7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도 던진 출마의 변이 사실은 이게 금호강을 경계로 해서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네. 전체 대구시의 그 발전 축에서 좀 소외되어 왔던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주요 이렇게 발전 계획들 보면은 도심 지역만 있고 7구 강북 지역 아예 소외되어 있는 네. 그런 또 중장기 발전 계획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구가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근육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금호강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 금호강 좌우변을 좀 특히 금호강 외곽 쪽을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통합신공항도 뭐 있고, 그래서 통합신공항이 이번에 또 다시 또 대구 통합 문제까지도 거의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대구의 변방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구 경북의 제일 중심 지역이 된다는 거죠. 또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연결시키는 중간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구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축이다. 네.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도 발전시키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주변 쪽으로 좋은 스피드업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제일 또 경북에서도 또 근무를 했었고 대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고향은 또 경북이고 행정 경험이 학교는 많으시죠. 또 대구에서 다녔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일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대구 나아가서는 대구 경북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들으신 분은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선거 얘기가 아니고 마침 뭔가 지금 시장 출마하시는 분의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총선 얘기입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 발전에 대한 이 계획 비전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또 지방선거 전에 한 번 더 뵐 수 있겠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